내가 안 했다고요, 싫다고요 하면서 엉엉 울어버린다든지 혼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는다든지. 안녕하세요, 한달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죠. 바로 실수. 어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가 어떤 갈등, 다툼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이 어떤 양상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때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아직 미숙한 선생님들의 대처 방법은 어떤 식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구체적인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반드시 실수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또래 아이들이 2명 이상 모인 집단에서는요, 정말 흔히 일어나는 게 어떤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실수 많이 일어나요. 뭔가 가다가 툭 실수로 쳤다거나 또는 가다가 툭 하고 친구가 열심히 만든 작품을 부서뜨렸을 때 굉장히 이제 다툼이나 갈등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실수를 한 아이들은 대부분 내가 안 했어, 나 몰라, 이렇게 화를 오히려 내거나 아니면 그냥 말하든지 말든지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요. 또는 그 실수를 당한 아이의 경우에는 왜 때려, 왜 부숴 라고 화를 내거나, 또는 주변의 어른에게 저 친구가 내 거를 부쉈어요, 저를 때렸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이때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아직 미숙한 교사의 경우에 대처 방법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른이 보기에도 굉장히 별거 아닌 실수라고 느껴졌을 때 실수를 당한 아이에게 어른이 그 친구가 실수로 그랬나봐, 조금 이해해주자 라고 이해를 바라게 돼요. 두 번째, 어른이 보기에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실수를 한 아이한테 실수라도 친구가 열심히 만든 작품을 무너뜨리면 사과해야 되는 거야, 미안해라고 사과하자 라고 이렇게 사과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순둥한 기질의 아이 또는 아이들한테 이 상황이 별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어른들이 제안한 대로 아이들이 행동을 해요. 미안하다고 하거나 이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아이들 또한 많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우리가 둬야 될 건 순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격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 억울하고 그리고 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응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실수를 한 아이건 실수를 당한 아이건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에 지금 휩싸였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고요, 싫다고요 하면서 더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엉엉 울어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혼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는다든지 또는 어른이 말하는 대로 사과를 하고 이해를 하긴 했지만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고 혼자 구석에 가서 놀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수긍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제발 제 바람은 여기에서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서 멈추셨기를 바랄게요. 하지만 이때 더 나아가서 계속 똑같은 말로 아이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야, 이해해줘 라고 강요하는 건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그 아이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와 그 말을 한 어른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갈등을, 이런 실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3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단 한 아이한테 수긍하는 형식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실수를 당한 아이한테 이해해줘 또는 실수를 한 아이한테 실수지만 사과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양쪽이 이렇게 다가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쪽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자존심 같은 것을 꺾고 들어가는 느낌을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선생님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선생님은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좋아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감, 외로움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두 명의 아이한테 대화로 해결할 시간을 주세요. 만약에 6, 7세의 경우라면 서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시간을 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는데요. 네,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런데 저희 반 아이들도 현재도 저한테 선생님 누가 뭐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랬어? 그럼 누구누구 이렇게 와볼래? 너희들 여기 앉아서 한번 대화로 너희들끼리 이야기를 좀 나눠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대화법이 연습이 된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해결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 반도 처음에는 해결 잘 못했는데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단 여기서 5세 이하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또는 이런 대화법이 연습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바로 부모님 또는 교사의 개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개입을 해서 우리가 경험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대화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어쨌든 간 둘만 대화할 시간을 처음에는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 문제 다 해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랬을 경우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어떤 선생님이나 또는 엄마, 아빠의 경우에는 그래, 잘 해결했어? 알겠어, 가서 놀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그 앉아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둘 중에서 강한 캐릭터의 아이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한 아이가 그냥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결했다고 하면 그래, 잠깐만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봐요. 얘들아, 무슨 일이었어?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해결했는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래?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이 뭔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때 질문을 툭툭 던지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자기네가 단순하게 그냥 미안해 라고 끝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저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경험을 해야 해요. 특히 남자애들의 경우에는요, 정말 이 과정에서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여자애들에 비해서 어쨌든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더 적기도 하고,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커요, 남자애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한 번의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변 어른이 어떻게 해결했니? 라고 물어보면서 적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아이들의 이런 실수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한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날게요. 안녕!